뭐가 좋다는 거는 알아도 문제는 실천이잖아요. 맛있는 거 앞에서 밥 숟가락 놓기처럼 어려운 게 없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식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저희가 비법을 하나씩 좀 모아봤는데요. 화면으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장수를 위한 소식 성공 법칙 1단계는 젓가락으로 식사를 한다. 이게 어떻게 도움이 돼요, 교수님?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요. 숟가락으로 퍼서 먹는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한 번에 섭취하게 되는 음식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젓가락질 해야 되니까 천천히 먹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리 포만감하고 연관되어 있는 렙틴 호르몬은 식사를 시작하고 15분에서 20분 후에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먹다 보면 배가 불러지기 때문에 소식하기가 쉬워지고요. 또 우리가 젓가락으로 먹게 되면 건더기 위주로 먹게 됩니다. 그러면 국물에 들어있는 지방과 염분은 덜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섭취 칼로리도 줄여주고 신장 같은 신체로 가는 부담도 줄여주는 효과를 냅니다. 네, 계속해서 소식 성공 법칙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2단계는 뭘까요? 자, 2단계 밥을 두세 숟가락 덜고 식사를 시작한다. 생각보다 조금 덜어내는데 반찬이 아니고 밥이에요. 그건 왜일까요? 자, 우선 우리가요. 식사량을 어느 날 갑자기 확 줄여버리면요. 공복감이 너무 심해서 소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식사하던 양에서 밥을 두세 숟가락 정도 줄이고 그 양이 또 적응이 되면 또 두세 숟가락을 줄여서 내가 원래 먹던 양에서 30~40% 정도까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밥이냐? 왜냐하면 소식을 해도 필수 영양소는 다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찬을 너무 줄이시면 안 되고요. 밥이나 빵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 섭취를 위한 그런 칼로리를 줄이셔야 됩니다. 예. 네. 이거 보시고 어르신들 무조건 식사량 줄이시다가는 건강해지실 수가 있으니까요. 선생님 말씀처럼 총 칼로리는 줄이시되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소식 성공 법칙 3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밥보다 반찬을 먼저 먹어라. 아니 원래 밥을 뜨고 반찬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근데 반대네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밥을 두세 숟가락 덜고 나서 적게 먹어야 된다 하는 데부터 벌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평소에 네. 밥을 계속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먹는 게 좋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럼 밥을 작게 먹으려면은 즉 탄수화물 양을 나이가 들수록 좀 작게 먹어야 되는데 작게 먹으려면 먼저 반찬을 먼저 먹으라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반찬을 먹는 순간에 많이 씹어야 되겠죠, 또 그죠? 씹다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 얘기하셨다시피 이 식욕 억제 호르몬이 항상 밥 식사를 시작하고 난 15분 내지 20분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밥만 먹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찬을 먼저 먹게 되면은 많이 씹고 또 밥 먹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는 반찬을 먼저 드시라고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나 강조해 주신 게 이제 밥, 빵 같은 탄수화물을 줄여나가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소식 성공 법칙 다음은 뭘까요? 한번 볼게요. 자, 4단계는요. 식간에 물을 충분히 마신다. 식사 사이에 물을 마시는 게 소식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저는 특별히 그 식사 시간 하고 난 다음에 2시간 뒤에 물을 한 컵 꼭 드시라고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음식이 위에서 소화돼서 머무는 시간이 약 2시간인데 그때 뒤에 이제 장으로 조금씩 내려가는데 이때 물 한 컵은 결국 장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특히 변비에 시달리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 한 잔이 또 장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건강이기 때문에 저는 식사 후 2시간 뒤에는 꼭 물 한 컵 드시라고 추천합니다. 그렇네요. 아이, 교수님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